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트럭 세미, 테슬라의 날개 달아줄까? 내년 첫 출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사업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내년에 첫 출시를 앞둔 전기 화물 트럭 테슬라 세미가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는 2017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당시 테슬라의 계획은 2019년 출시에 2022년부터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럭은 일반 승용차보다 5배나 많은 배터리 셀이 필요해 생산이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가 트럭 출시 일정을 2년 미룬 것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머스크 CEO는 6월 세미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머스크 CEO는 언제 어디에서 생산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은 테슬라의 호재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연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 많은 업체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미를 사전 예약한 운송 유통업체는 약 50곳이다. 이 중에는 월마트와 펩시코, 아노이저부시 인베브 등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에 전자상거래 이용량이 급증한 것도 테슬라의 좋은 기회다. 화물운송조사업체인 FTR은 10월 디젤 구동 트럭의 북미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럭 한 대의 사용 연한이 보통 5에서 10년임을 생각해보면 구매 시기를 맞추기 위해 테슬라가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라비 샹커 모건 스탠리 교통 애널리스트는 전기로 구동하는 트럭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지에 대해 깊은 회의론이 업계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한 번 충전으로 약 804km를 달릴 수 있는 트럭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세미가 궂은 날씨나 가파른 산길에서도 같은 성능을 내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반면 디젤 구동 트럭은 한 번 급유하면 약 2575km를 달릴 수 있다. 세미의 3배에 달하는 거리다. 미국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 입구마다 주유소가 있는 것에 반해서 전기 트럭용 배터리 충전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사기 의혹이 한 차례 휩쓸고 간 터라 기술 구현 우려는 실제 트럭이 나올 때까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니콜라는 수년 전 공개한 전기 트럭 니콜라원의 주행 영상도 언덕길에서 굴려 촬영한 것이란 의혹이 나오며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테슬라는 세미의 가격이 15만에서 20만 달러에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비용을 56% 줄이고 용량을 54% 늘리겠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디젤 구동 트럭의 평균 가격보다 25%가량 비싸 가격 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머스크 CEO가 세미의 대량 생산을 언급한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8.97%나 급등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주가가 600% 폭등하며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온다. 자산운용사들 1천억 달러 움직일 채비. 테슬라가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곧 편입되면서 자산운용사들과 트레이딩 데스크도 분주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으로 1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인덱스 펀드들은 지수 내 더 작은 종목들을 매각해 이 자금으로 테슬라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액티브 펀드들이 80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별도의 운용 계정들의 거래를 촉발하고 상장 지수 펀드를 사고 파는 트레이딩 업체들의 헤징 활동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한 규모지만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지수 편입이 하루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주식의 하루 거래량이 7월 중순의 경우 거의
6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활발해 이 같은 거래를 커버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S&P 다우존스는 최근 테슬라 편입을 12월 21일 하루 만에 할지 아니면 이를 이틀에 걸쳐서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 투자자를 상대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대형 자산운용사와 트레이딩 데스크들은 테슬라의 규모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TF 운용사 디렉시온의 데이비드 마잔 매니징 디렉터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크고 더 일상화된 변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이틀에 걸쳐 테슬라를 편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운용사들이 테슬라의 편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역대 편입 종목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수 내 비중이 최소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S&P 500 지수에서 6번째로 크며 페이스북 시총을 약간 밑돈다. 테슬라의 주가는 S&P 다우존스가 지수 편입을 발표한 11월 16일 이후에도 4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회사의 주가는 올해에만 7배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3% 상승했다. 테슬라의 주식이 편입되기 직전인 12월 18일은 내 마녀의 날이다.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과 개별 주식 선물 및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로 통상 변동성이 커진다. 투자자들은 내 마녀의 날에는 거래량이 증가해서 테슬라 편입대 유동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P 다우존스와 대형 운용사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는 테슬라의 편입을 2개 분기에 나눠서 편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입 시기를 길게 둘 경우 코로나19 등과 같은 변동성 뉴스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찰스 슈와브의 크리스 존슨 ETF 자본시장 담당 헤드는 여러 분기에 걸친 단계적 접근은 유동성 난제에 도움이 된다라며 중국 A주가 2018년 신흥시장 지수에 2단계에 걸쳐 편입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좋은 선례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수 편입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매수세로 테슬라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이후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MO의 벤 잉커 자산배분 헤드는 S&P가 이를 망치면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패시브 펀드를 담은 투자자들이다라며 편입을 앞두고 거대한 수요가 사라지면 테슬라의 주가는 편입 이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1999년 12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됐던 야후는 한 달도 안 돼 시가총액이 고점에 이르렀고 이후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퀘스튼 커뮤니케이션스의 주가도 2000년 7월 지수에 편입된 날에 정점을 찍고 이후 곤두박질 쳤다. 두 종목은 현재 S&P 500 지수에서 찾을 수 없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베일리 리서치 디렉터는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한다면 5배나 오른 주식을 사야 할 정도로 바보인가라고 의심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대저 픽업이냐, 수소트럭 트느냐, 선택 기로에 선 니콜라 주가의 향방은 니콜라 주가가 급락하며 논란이 또 뜨겁다. 니콜라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급등락을 반복하는 니콜라 주가는 변수가 많아 예측과 합리적 추론마저 거부하는 듯하다. 니콜라의 가장 최근 소식은 트레버 밀턴 창립자 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9,100만 주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밀턴은 사기 논란과 성추문으로 회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최대 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9,100만 주가 30일 보호회수 기간이 끝나며 언제든지 매도 물량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 물류정보 전문 사이트 프레이트웨이브스는 28일 밀턴이 이 주식을 팔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밀턴이 전량은 아니지만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판다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마크 러셀 최고 경영자마저 지난 24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출연, 밀턴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혀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밀턴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낮춰가면서 매각할 이유가 없으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니콜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보다는 제네럴 모터스와 파트너십이 걸린 매저 픽업 트럭이다.
GM과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지만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배저가 거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우리는 여전히 니콜라의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 야망이 세미 트럭 시장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의 타이밍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폴 코스터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니콜라는 GM과의 거래를 진행하는 데 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로 8등급 트럭 이니셔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느낀다며 배저가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셀 CEO도 지난 10월 배저 포기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GM이 없으면 배저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는 GM과의 협상이 깨진다면 결국 대형 수소 트럭 트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대형 수소 트럭 시제품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독일의 이베코 올름 시설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대의 시제품은 연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니콜라 분석을 시작한 제프리 카우프만 루프 캐피탈 애널리스트는 디젤에서 전기로에 이동 중인 트럭 산업 변화는 당연한 것이며 니콜라 트럭이 시장에 공개될 때 자체 기술을 과대 광고했다는 점이 있지만 니콜라의 관련 지적 재산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니콜라의 배저 픽업 트럭은 GM이 해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다. 대신 수소 트럭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목표 주가 54.70달러로 매수 등급 유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29일 전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민선리 애널리스트는 니오에 대한 분석 노트에서 니오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성 개선 및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54.70달러로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니오는 2021년 1월로 예정된 니오데이의 첫 전기차 세단 모델을 선보이고 자율주행 플랫폼 NP2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NP2는 니오의 차세대 차량 플랫폼으로 니오데이에서는 진보된 자율주행 기능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리 애널리스트는 니오는 장기적으로 차량의 총 마진율이 약 15에서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니오는 2020년 말까지 니오하우스와 니오스페이스 등 유통 판매점을 18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100개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회사는 2021년 2분기부터 2세대 배터리 교환소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300개소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속도로 확장되는 배터리 스왑 네트워크는 니오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 따르면 니오는 브랜드의 소비자 인식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고급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전통적 OEM에 맞서 점유율을 방어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쳤다.